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수혜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중요한 습관,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오랜만입니다. 웅진그룹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웅진코웨이가 기존 그대로 MBK 파트너스와 매각 계약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게 아마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에 이제 진입을 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매각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웅진그룹 자체 전체의 그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첫 번째, 그러니까 숨통을 틔웠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증시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웅진그룹 전체를 위한 매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일부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죠. 웅진그룹이 그 자체로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웅진코웨이 자체를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에 뭐 아시다시피 웅진그룹 자체는 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좀 꺼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현금성 흐름이 좋은 캐시카우 기업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근데 이것을 매각했다라는 얘기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웅진그룹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더 심각한 사태로 좀 번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웅진코웨이 자체는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물론 또 향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웅진그룹으로 이제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웅진코웨이에 대한 그런 자체적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정수기나 비데 같은 렌탈 서비스를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뭐 그 이전에 화장품 사업에 또 진출했다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진한 경우는 있었지만 어차피 본질은 그 정수기나 이 비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제 월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시카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웅진코웨이에 대한 그동안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그 거품 가격으로 좀 남아있는 현상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그 캐시카우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현재 펀더멘탈은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현재가, 불확실성에서 일단 해소가 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봤을 때는 웅진코웨이 자체는 사실상 고평가, 아직도 오늘 뭐 올라가고 그전에 내려간 점도 있지만 아직도 고평가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지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웅진코웨이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하는 점은 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아마 정수기나 비데 이런 거 오래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가격이 인상되게 되죠. 물가에 따라서 연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가 방어력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치들이 꺼지는 디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웅진코웨이의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오히려 역효과로, 그러니까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웅진그룹주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부진했지만 오늘 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일단 그 앞으로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불은 껐는데 네. 아직까지 이 잔 불씨는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장세를 보면요. 개별주들 그중에서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대안주로서 중소형주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팀장님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그 옛날부터 속설이 있죠. 코스닥 지수가 한 540에서 550 정도 도달하면 강력한 그러니까 저주가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 저주를 다시 한번 받고 그 저항대에서 상당히 크게 그러니까 눌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상 펀더멘털의 코스피와 비교해보게 됐을 때는 코스닥은 분명 고평가가 맞습니다. PER 수준으로 전체 PER이 한 34배 정도 달하고 있고 고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50배가 넘어가는 수준, 100배가 넘어가는 수준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평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오히려 코스닥의 그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둔화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코스닥이 조만간 550선이니까 마의 그 550선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출마자들이 대선에 당선이 되든 간에 일단은 뭐 정책 사항들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육성 방안이고요. 이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게 되죠. 물론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고 다시 한번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에게 상당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복지 정책입니다. 바로 그렇죠. 유럽이란 국가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복지가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재정이 불안한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런 복지 정책에 지금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이 그런 것들을 공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복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 육성과 복지 정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런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중소 그 기업들이 특히나 뭐 이익세는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은 저항대를 한번 받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역시나 불확실성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과대 낙폭 시가 이제 도래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기업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 최근에 찍은 고점 같은 경우를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중소기업 육성과 복지 정책으로 두 개로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맞물리는 점이 뭐가 있냐면 복지 같은 게 첫 번째로 얘기해요. 복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이렇게 재정 수입이 좀 그래도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냐면 말 그대로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것들을 많이 늘려주는 겁니다. 많이 늘려서 그만큼 공급을 해소시키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사나 바이오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약들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역시나 그러니까 약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가가 인하를 정부에서 그렇게 압박을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해소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나 의료기기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과대 낙폭 시에는 역시나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기대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복지 정책이 맞물려서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가 괜찮은 종목들은 향후에 주가도 부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